경남도민 70%인 232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치러진 1960년 3월 15일과 김주열 열사가 최루탄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4월 11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이 두 날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 고성의 청정바다에서는 가리비 수확이 한창인데요.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의 투표와 개표 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제 노동과 임금 착취라며 선관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울릉도 동남쪽 87.4km 동해에 우뚝 솟은 두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독도인데요. 서도의 대한봉은 168.5m, 동도의 우산봉은 98.6m. 우리 동해를 늠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독도는 동도와 서도 이외에도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진 화산섬인데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무려 3,600여 명이 본적을 이곳 독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빼앗겼던 땅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독도의 날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그리고 김주열 열사가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4월 11일, 모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인 날인데요. 민주화의 뿌리 마산에 김주열 열사 추모 동상과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이 문을 엽니다.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란 천막을 걷어내자 교복을 입은 김주열 열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석 달이 넘도록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추모 동상이 드디어 빛을 봤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김주열 열사. 28일 뒤인 4월 11일 얼굴에 최루탄이 박혀 숨진 채 떠올랐던 곳, 그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민주의 횃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업회 간의 갈등을 빚었던 4.11 민주항쟁이라는 문구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마산 시민의 항쟁이 없었다면 4.19 혁명은 없었으며 아마 대한민국 민주화는 좀 많이 늦어졌을 겁니다. 이제 민주화 운동이 강강자원화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 역사를 눈으로 보고 깨우치고 공부도 되고.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옛 민주당사 자리입니다. 이곳에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이 문을 엽니다. 당시 민주당원들이 이승만 정부의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부정선거를 폭로하고 시민들이 함께한 3.15 의거의 출발점입니다. 기념관에서는 3.15 의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자료가 전시됩니다.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열사들이 흘린 피와 어려움 때문에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도 민주주의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예전에 열사들이 흘리신 지적을 통해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월 15일 부정선거와 4월 11일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일. 창원시는 민주화의 뿌리 마산을 알리기 위해 유적지를 정비하고 관광 자원화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 지금 고성의 청정바다에서는 가리비 수확이 한창인데요. 쫄깃하고 달달한 맛을 자랑하는 가리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마다 가리비를 테마로 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표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안 청정 해역인 고성 자란만. 바닷속 통발을 끌어올리자 어른 손바닥만한 가리비가 가득 올라옵니다. 가리비는 세척과 분류 작업을 거쳐 크기에 따라 망에 담깁니다. 고성 자란만은 호수와 같이 잔잔한 바다와 플랑크톤이 풍부해 가리비 양식의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올해는 고소연 등의 영향으로 작황은 좋지 않지만 가리비의 품질만큼은 최고입니다. 올해 자란만에는 초반에는 종패가 조금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었지만도 지금은 아주 비만도나 성장률이 아주 좋습니다. 품질이 최고입니다. 고성의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인 가리비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특히 가리비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입니다. 뛰어난 식감과 맛 덕분에 전과 구이 등 다양한 요리 재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가리비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고성군은 가리비를 테마로 한 수산물 축제까지 열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리비를 테마로 한 유일한 축제이기도 하고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늦가을 남해안 별미 가리비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가리비 수산물 축제는 26일부터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정부 방역 체계 전환을 위한 목표치인 7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로 빼앗겼던 일상을 서서히 되찾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방역당국은 25일 오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 방역 체계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다희 기자,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를 온종일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6주에 걸쳐서 이 방역 조치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예방접종률과 병상 가동률 등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데요. 다음 달 1일 1차 개편을 시작으로 2차 개편은 12월 중순, 3차 개편은 내년 1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차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집니다. 노래방과 학원, 영화관 등도 시간 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되고 집회와 행사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0명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 백신 패스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몰렸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목욕탕이나 헬스장 이용할 때마다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또는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는 이른바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이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5종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인데요. 실내 체육시설에는 헬스장뿐 아니라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볼링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 조치는 최소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 제한이나 샤워실 이용 제한과 같은 규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이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요. 이 백신 패스는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2단계 개편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부터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고요? 네,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차 개편이 적용되는 12월 중순부터 야외에서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인 야외에서는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요. 때문에 상황별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으로 제시한 만큼 내년 1월 말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거리두기 체제의 뼈대인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최종 단계에 돼서야 해제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은 오는 29일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기본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키면서 추이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심다혜 기자였습니다.
경남도민 10명 중 7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전체 도민 70%인 232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 중이라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예방접종을 꼭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의 투표와 개표 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남 공무원 노조는 25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선관위가 기초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과 임금 착취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 종사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등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대부분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에 선거에서 공무원 강제 동원을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창원시가 제21회 마산 국화축제 기간 도보 관람을 허용합니다. 시는 당초 차량 이동식 관람과 백신 접종 완료자만 관람을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과 백신 접종률이 70%에 육박한 점을 고려해 도보 관람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시 수용 가능한 인원을 11,600명, 공연장 관람 인원은 1,000명 이내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상회복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일상회복추진위원회는 허성무 시장을 위원장으로 방역, 안전, 경제, 산업 등 4개의 분과위원회와 총괄지원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25일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는 마산 국화축제와 창원형 재난지원금 계획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이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지난 24일 윤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태우 의원이 만 41세에 역대 최연소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을 맡은 만큼 경남 지역의 지지 기반을 넓혀나가는 데 큰 힘을 보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의원은 경남도지사를 지냈고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김태우 의원을 비롯해 중진 의원들의 합류로 5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지난 24일 밤 10시 40분쯤 사천의 한 성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성당 건물 2층에서 자고 있던 71살 수녀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건물 일부를 태우고 약 35분 만에 꺼졌고 소방서 추산 6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창원대학교는 25일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비전 플러스 2025 대학혁신 성과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이호영 총장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열린 성과 공유회는 대학혁신 추진 상황과 공약 이행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어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시설인 미래교육혁신공간 준공식도 열렸습니다. 창원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시는 내국인 단체는 20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당일 관광과 숙박 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유료 관광지 한 곳을 방문하는 버스 한 대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열차 이용료와 유람선 승선료, 전통시장 방문비 등의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남에서 고품질 한우 생산과 개량 기반이 되는 우량함소가 가장 많이 사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11,000여 마리의 한우 우량함소 중 2,500여 마리, 22%가 경남에서 사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량함소 사육 두수는 한우 개량 정도와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이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내에선 합천과 거창에서 900여 마리가 넘는 가장 많은 우량함소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진 시민들을 위해 채용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김해시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021 김해 잡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박람회는 김해시와 인제대학교를 비롯한 김해 고용복지센터와 김해 상공회의소,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유망기업 50곳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다양한 기업에서 2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